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각 국가의 경제가 곤두박질친 지난 6월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샤오캉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했다고 선언한 것이죠. 시 주석은 6월 1일 발간되는 중국 공산당 이론지 차오스에 발표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샤오캉이라는 말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를 사실상 달성했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코로나19와 홍콩 국가보안법 등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체제를 결속하고 국내 민심을 다 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 주석은 당초 예상보다 성과가 좋았다며 국제사회가 중국의 발전 성취를 칭찬한다고 자평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매우 잘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의 마지막 1km를 잘 달리고 공산당 목표를 잘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만드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이를 위해 2020년 국내 총생산 GDP를 2010년에 2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충격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올해까지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허립펑 장관도 최근 올해 끝나는 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서 전면적 샤오캉 사회 완성을 위한 대부분 지표가 이미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허 장관은 올해 중국의 GDP가 1%만 증가해도 2020년 GDP는 10년 전에 1.91배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GDP를 정확히 2배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종합적 목표에 거의 다가갔으니 사실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전면적 샤오캉 사회 완성 목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실상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시 주석의 야심의 디딤돌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중국 1인당 GDP는 약 7만 800위안, 약 1200만원가량으로 미화로 1만 달러의 관문을 돌파해 고무적인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과연 앞서 논의된 모두가 풍족한 샤오캉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개인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놓고 봐야 하는데요. 먼저 중국 기업은 샤오캉을 떠받치는 건강한 상태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상당한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최근에도 부실 우려를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샤오캉을 누리는 것은 개인이며 이 샤오캉을 지켜주는 것은 중국 기업인데 뜻밖의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최우량 기업의 회사채 등급인 AAA를 받은 대형 국유기업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중국 자본시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BMW의 중국 사업 합작 파트너인 화천그룹이 파산 절차를 밟으며 중국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회사는 분명 중국 내 최고 기업이었기에 AAA 회사채가 발행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파산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은 화천그룹이 파산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별다른 사전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지방정부가 소유한 대형 국유 기업이 디폴트를 내고 파산 지경에 이른 점이 더욱 큰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자주 거론된 AAA 등급을 받던 중국의 반도체 유망주 칭화 유니그룹도 지난 17일 만기가 돌아온 13억 위안, 약 2,19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디폴트를 낸 바 있습니다. 이런 그룹은 굉장히 중국 안에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한 이런 그룹의 규모가 작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방정부가 소유한 대형 우량 국유기업들의 잇따른 디폴트 사태로 중국 자본시장의 기본 인프라인 신용등급의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MP는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에서 잇따라 디폴트가 나타남에 따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채권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졌다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보증구와 중국 신용평가 기관들의 신뢰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AAA가 하나도 아니고 동시다발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물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간 부실이 골마 터진 중국 기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따라 매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샤오캉 선언을 한 지 몇 달도 안 되었으며 자신들은 이제 미국과 따로 움직이며 중국이 세계를 리드하겠다는 마당에 중국 기업은 파산으로 몰리는 겁니다. 결국 중국 경제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상이 경제 전반에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따라 통화 완화 정책의 강도를 낮추는 출구 전략을 본격화하면 경기 부양 정책의 영향으로 지연됐던 한계 기업들의 디폴트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시장 정보업체 윈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회사채 디폴트 규모는 연말까지 작년 184건 1,500억 원 위안 규모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사안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중국 당국은 화천그룹 파산 사태의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중국 증권당국은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고도로 중요하게 여긴다며 국무원의 무관용 원칙에 근거해 법에 따라 각종 위법 행동을 타격해 채권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시진핑 주석이 현재 중국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샤오캉을 누리는 개인의 현실은 어떤가 살펴보면요. 리커창 총리는 지난 28일 전인대 연례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은 3만 위안, 한화로 약 519만 원에 달하지만 6억 명의 월 수입은 1천 위안, 약 17만 3천 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1천 위안으로는 인구 50만에서 100만 명 정도 되는 중간규모 도시에서는 집세를 내기조차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 빈곤 인구가 500만 명 이하로 나타나야 하지만 그게 아님을 지표가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경제 매체 시나차이징, 시나파이낸스에 따르면 중국 인구 절반에 가까운 6억 명 가량의 계좌의 잔고가 제로라고 밝힌 것입니다.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샤오캉 사회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인데요. 인구 6억 명이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는 충격적인 보고입니다. 이것의 주된 원인으로는 앞서 거론된 중국 지방정부의 부실화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있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외국 기업들이 탈중국화를 하면서 많은 이들이 실업에 처한 것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홍콩의 SMP는 중국 텐젠에서 삼성 핸드폰 공장이 철수하여 해당 도시는 활기를 잃어버린과 동시에 공장 근처에서 각종 생업을 영위하던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급감했으며 공장 근로자도 직업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지방에서 올라와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공들의 실업이 가속화되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S&P는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공장 자동화가 일어나면서 많은 인력이 퇴출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하청회사인 폭스콘은 일부 라인 설비를 모두 자동화했으며 이는 한 도시 인구에 해당하는 40만 명의 실업자를 내기도 했으며 중국의 농민공 실업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용빈 HSBC 차이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는 도시 고용이 830만 명 순증했지만 올해는 1월 초와 비교해 3월에 2,600만 명의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40여 년 만에 첫 도시 고용 규모가 감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에서는 고용주에게 직원이나 유급 노동자 숫자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임금 보호 체계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870만 명에 이르는 올해 신규 대학 졸업생들 역시 취업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규모 실업과 이로 인한 잠재적 사회 불안으로 중국 정부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 우려까지 있다고 S&P는 주장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종합한 결과 약 6억 명에 달하는 사람의 계좌 잔고가 제로라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인 1대1로로 큰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대1로는 많은 개발도상국 국가를 대상으로 인프라 사업을 벌이며 중국 자금을 빌려주는 것인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주요 1대1로 국가들은 중국의 부채를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으며 빌려준 대금은 제대로 상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콩고, 잠비아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는 사실상 중국의 1대1로 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은 국가 간의 떼인 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샤오캉을 선언한 중국 당국은 그와는 다소 동떨어진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가장 경제 회복도 빨리 했다는 중국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나라 일본의 상황이 한국보다 더 심각해 보입니다. 하루 동안 새롭게 발생한 환자의 수가 무려 2,700명을 넘겼습니다. 이는 사상 최다입니다. 도쿄 권역으로 불리는 도쿄와 수도권 3개 현에서는 하루 1,000명이 넘는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날까지 누적으로는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공호흡기 등을 요하는 중증 환자도 사상 최대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하게 되면 지역별로 병상 압박이 심각해집니다. 또한 의료 인력도 극도로 부족해지죠. 이미 현지 병원들은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백기를 들었습니다. 오사카와 홋카이도는 간호사 부족을 호소하며 중앙정부에 자위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한국도 갑작스러운 증가로 2.5단계이죠. 그런데 일본은 몇 배 더 심각해 보입니다. 일본 의사회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의료 체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라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 등 유력 언론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제3차 확산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본 병원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평상 수도 많고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환자 수도 적은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번 사태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세계적인 의료 선진국 대우를 받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일본이 13개로 세계 1위입니다. 2위가 12.3개를 보유한 한국입니다. 이는 OECD 평균인 4.7개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가장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은 2개, 독일은 8개밖에 안 됩니다. 병원 수도 약 8,000개로 주요 7개국 중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얼마나 과대포장되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병상과 병원만 많았지 의료체계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충분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환자들만을 위한 병상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계이자의 신문은 작심이라도 한 듯 통계 수치를 내보냈습니다. 조사 결과 일본 내 집중치료실 병상 수는 인구 10만 명당 고작 5개에 불과했습니다. 35개의 미국과 30개의 독일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았습니다. 병상 수는 많지만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일본의 의사 수는 병상당 0.19명입니다. 병상당 0.91명인 미국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와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간호사 현황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결국 허술한 의료체계가 그 바닥을 드러낸 셈이죠. 오사카와 홋카이도가 긴급 SOS를 보내면서 자위대 간호사 파견을 요청하자 중앙정부도 즉각 대응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으면 곧바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죠. 이에 가토 관방장관이 긴급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오사카부와 홋카이도의 요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요청이 있는 대로 신속히 파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중증 환자나 사망자 발생을 가능한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현 상황을 해석하면 일본 현지는 사실상 전시 상황입니다. 일본은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사실상 군부대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감염자가 폭증하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의료체계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에서는 전국의 병상이 가득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서 환자를 수송기에 태워 독일로 실어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도 환자가 늘어나면서 중환자실이 곧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대 10배까지 임금을 올리며 간호인력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놀랍죠? 하지만 여전히 의료진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의 자위대가 이 혼란스러운 틈에 뭔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을 헌법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먼저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제 공격이죠. 이는 일본 내부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자민당은 교묘하게 말을 바꿉니다. 헌법의 범위 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전수방위의 사고 아래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이다. 참 복잡하게 설명했네요. 전수방위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똑같은 이야기죠. 적기지 공격 능력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상대의 영역 안에서 탄도미사일을 저지한다는 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북한까지 타격 가능한 장사정 순항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기로 해 더욱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지대함 장사정 순항미사일인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55억 엔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육상자위대가 활용 중인 12식 지대함 유도탄 SSM을 5년에 걸쳐 개량해 사정을 1000km 정도로 늘리는 구상이죠. 이는 일본산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사정거리 1000km라면 일본에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며 발사 위치에 따라서는 중국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1위 언론이자 보수 언론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스탠드오프 미사일 구상에 대해 여당의 양해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외딴 섬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F-15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JSSM의 도입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JSSM의 사거리는 약 90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계획은 일본이 탄도미사일 발사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는 전문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국 언론마저 인정했으면 상황은 이미 끝난 것이죠. 이에 한국 정부는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 측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는 강경론을 펴 큰 논란을 자아냈습니다. 처음 해당 안건이 제기되었을 때 언론들은 기자회견에서 방위상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일본의 방위 정책 변경에 관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질문을 받은 방위상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 이어서 중국을 향해서는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는데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하냐? 논평할 가치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적기지 타격 능력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일본 미사일의 사거리에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불쾌한 일일 뿐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